안녕하십니까. 남삼동 미령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신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우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원은 민선 4기, 5기, 6기에서 논의되고 준비해오던 시설공단 설립이 민선 7기 시작과 더불어 멈춰버린 이유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군산 문화관광재단이 2년째 운영 중이지만 상근 대표이사도 없이 사무국장과 팀장 파견만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어 설립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 현재의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공사, 공단과 같은 공기업을 설립하였고 현재도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전문성 부족, 특히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하여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어 전문가들로 하여금 보다 전문성 있는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설 이용의 편의를 높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원은 군산에 하루빨리 공단을 설립하여 군산 시민의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군산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겐 행복한 도시 군산으로, 관광객들에겐 전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관광도시 군산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최근 10년간 2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공단 설립 TF팀에서 검토했던 36개의 시설은 2025년 현재 68개가 넘게 증가하였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집행부 관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과 2009년, 2017년까지 3번에 걸쳐 공단 설립에 관한 논의한 적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TF팀까지 꾸려서 진행이 된 듯 보였지만 결국 수익성 부족과 이에 당사자의 반발을 이유로 정기회의를 한 번만 개최한 채 진행 과정 등 자료 하나 남기지도 않고 사업은 최종 철회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이미 18년 전부터 대두되었고 민선 8기에서도 의회에서 23년, 24년 두 번의 오온 발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조속한 타당성 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오온 발언 관리 카드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첫째, 경영 악화 사례와 둘째, 이해 당사자 반발 등의 이유를 들어 공단 설립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련의 이유와 함께 향후 공단 설립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는데 두 번의 5분 발언 이후 현재까지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본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설립된 공사와 공단은 167개에 달하고 매년 2개에서 3개소씩 새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25만 이상 전국 시 단위 37개 지자체 중 공사나 공단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군산과 경산, 순천 3곳뿐이고 군산시와 유사한 여수, 익산, 강릉시는 이미 설립을 마쳤고 순천시 또한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주, 익산, 완주가 설립을 마쳤고 고창군 역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의 순환 보직으로 연속성이 결여되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발빠르게 대응한 지자체들은 일찍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였고 현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우려하는 타당성은 이미 타 지자체의 설립과 운영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이 대두된 2007년부터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타당성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해양항만과에 추진하는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A조는 관광조성 5억, 음악분수 8억, B조는 포토존과 보행로 정비로 8억, C조는 바람의 언덕 9억으로 국비 24억, 도비 3억, 12 3억으로 총 3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작
군산 관광을 책임지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관광진흥과는 위 사업의 최초 공모 시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 부서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없이 군산시 전체의 미래를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서 사업에만 몰두되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던 것처럼 선유도 짚라인은 매년 위탁료로 6억 1,1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1년 차에만 6억 1,100만 원을 받고 2년 차에는 9,500만 원, 3년 차 3억 7,400만 원이 세외 수입으로 처리되어 당초 계약보다 5억 1,6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역시 전문성 부족과 담당 직원의 연속성 부재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공공시설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2년 내외를 넘지 못하는 현재의 부서별 관리는 전문성이 심각히 결여되었기 때문에 공단 설립은 더욱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공단 설립 TF팀에서 검토했던 36개의 시설은 2025년 현재 68개로 증가했습니다. 시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집행부 역량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정읍시는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시설 운영 자체는 적정하나 인력 수지 부분에서 일부 부적정 사유가 발생하여 설립을 미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단 설립 준비를 위해 2025년 1월 1일자로 공단과 유사한 성격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공단 설립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여 문제 발생에 대비한 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읍시는 이처럼 공단 설립에서 문제가 발생된 후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공기업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전부터 대두되었고 민선 8기에도 의회에서 23년, 24년 두 번의 오분 발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조속한 타당성 검토를 촉구하였는데 그럼에도 현재까지 설립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문화관광재단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사무국 2개 팀, 총 7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사무국장과 팀장은 전부 집행부 파견 공무원이고 공개 모집하여 선발한 경력직 5명은 전원 구급상단 팀원입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24년 10월 설립하였지만 2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조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보다 훨씬 작은 서천과 논산은 재단 설립과 함께 공개 모집을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모 성과를 보면 서천은 7개월 동안 8건에 4억 7,200만 원, 논산은 44개월 동안 44건 약 50억 원의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산은 21개월 동안 그에 훨씬 못 미치는 5건 6억 원으로 매우 미미한 성과를 내는 실정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하 있고 업무 보고에서도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전문가인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공모를 통해 선임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는 상관한 대표이사가 없기 때문에 재단의 초래한 성과의 책임은 현재 재단 이사장인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산시 출자 출연기관인 시민발전주식회사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전문가를 공모하여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센터장을 선임하였는데 문화관광재단은 왜 공모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향후 군산문화관광재단이 타 지자체처럼 일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둘러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공모해서 선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단 이사장이신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 새만금 컨벤센터 위탁 관련 질문입니다. 군산 새만금 컨벤센터는 전북 최초이자 유일한 전시 및 비즈니스 업무 대여 시설로 군산을 넘어 전북권 내에 대규모 회의와 전시 문화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2014년 설립하였고, 2025년 현재까지 전문기관에서 12년 동안 시에서 위탁금 약 227억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지만, 전시장 가동률 연평균 36.8%, 운영 수입 총 56억, 방문객 연평균 12만 명 등 운영 성과는 기대에 한참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더 큰 문제는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 사업비 1조 300억 원이 소요되는 연면적 8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와 호텔, 백화점, 시립미술관, 한국문화원형 체험관 등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전북의 유일한 전시 및 비즈니스 시설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3년 후에는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암울한 상황입니다. 지스코는 최초 운영 시기부터 직영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컨벤션 센터는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 후 경험이 쌓이면 직영을 검토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코엑스의 위탁,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위탁하여, 현재는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광주광역시 관광사로 통합되어 위탁 운영하고 있어 준공 후 현재까지 12년간 위탁 운영 중이고, 위탁금은 무려 227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즉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전문가가 없었지만 12년간 위탁 운영을 통해 고용 승계가 되어온 직원들이 전문가가 이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보면 9명 중 수탁기관에서 파견 나온 센터장과 팀장 2명을 제외하면 핵심 보직인 마이스 산업 사업팀장은 2014년 개관 때부터 현재까지 11년째 근무 중이고, 6년이 넘는 과장, 5년이 넘는 대리 등 중간 간부도 있습니다. 이들이 근간이 되어 지금이라도 마이스 사업 전문가를 키우며 새만금 관광을 포괄하는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만 3년 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줄에 따라 군산문화관광재단이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 공공위탁을 운영하여 지금부터라도 지스코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촘촘히 검토하시어 변명이나 면피용 답변이 아닌 군산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대책 수립의 답변이 되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의겸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서동환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증가하고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리가 한계에 도달하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현재까지 설립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우리 시는 관광문화 체육 등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이미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운영 중인 만큼 분명 긍정적인 면, 순기능 면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일부 공단과 또 관련해서는 의회나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도 대해서도 또 있는 것도 또 현실이고요. 또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과 영속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직원들의 또 고착화로 인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이 지는 것이고 온전히 시장이 지는, 사실은 시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냐 마냐,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공시설물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쓰여지냐가 사실은 가장 큰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많이 있는 것도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우리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편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특히 이 구조 자체가, 시설관리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운영비의 50%를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괄로 전체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수입, 말하자면 사용료의 50%를 가지고 전체를 이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그 시설물이랑 사업장마다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그 50%가 넘는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걸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시가 고스란히 또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서동환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인원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넘기면은 인건비, 아시다시피 총액 인건비로 인건비 회피성 이런 것이 되기도 있고 하고 해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좀 촘촘히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도 해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판단이 좀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뭇거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시설관리공단을 개별 말하자면 시설이나 사업장을 관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기본적으로 출범을 하려면은 여기에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 총액 인건비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되는 점도 중요하고 또 효율성도 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좀 머뭇거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익산도 아마 우리 서동환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지금 엄청난 지금 이 논쟁거리가 지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해야 되는가 안 유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 시설들을 보면은 특별하게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시설공단의 그런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수익 나는 사업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여지껏 편리하게 이용을 했는데, 만일에 사용료가 그 운영비 50%를 채우기위해서 높여진다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더 불편도 가중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또 저희들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편하게 뭐 다른 다른 자치단체들 보면은 쓰레기 봉투 판매를 할지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다음 주차장 관리.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나머지 사업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50%를 넘기기가 힘들어 가지고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이 대상 사업의 선정이랄지, 그다음 운영 방안이랄지, 그리고 또 행안부 공기업 설립 기준에 따른 기초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예비 타당성 분석을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거라면 모르는데, 사실은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런 예산 투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머뭇거렸다는 말씀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그 문화관광재단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애초에 설립할 때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 어떤 재단을 설립해서 여기에 설립 목적에 맞게 우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편제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일단 예산이 초기에 많이 투입되도록 설립을 해서 일단은 출발을 하자라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23년 10월이기 때문에 24년 작년 1년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직의 안정화를 끼우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뭐 재단이 출범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군산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준비 기간을 좀 가져가지고 해서 그 후로 이제 대표이사도 상임으로 뽑고, 또 기본적인 체제가 사무국장도 상임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야 된다 인정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냥 도식대로 대표이사를 상임으로 하고 사무국장도 상임으로 하고 모든 것을 한다 했을 때 사실 우리 예산 부담이 엄청나게 과중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역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흔히 말해서 전문가분들, 뛰어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그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칫 잘못해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재단을 만드는 뜻이 잘못돼가지고서 막대한 예산을 초기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좌초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초기에 조직 안정화를 기여하고 올해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제 그 대표이사랑이 원래 임기가 끝나고 이사회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분들 올 하반기에 지금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훌륭한 분들을 좀 모시려고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무래도 대표이사는 우리 의회에서 청문회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사실은 익산도 처음에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10여 년 동안 전문가도 없고 막 이러면서 터덕거리고 그런 거 아마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그런 안정화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좀 줄여가면서 또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사업 방향이랄지 이런 목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나중에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지금 거쳤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고가 곧 나갈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서동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컨벤션 센터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뭐 사실 컨벤션 센터를 타 지역 공기업인 광주광역시관광공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전주에서 또 대규모 그런 마이스 산업단지를 구축을 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컨벤션 센터가 참 어렵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 같은 이 지방에서 마이스 산업을 부흥시켰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흔히 말해서 운영비 말고도 사실은 시설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군산이 규모는 작은데도 사실 그런 컨벤션 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도시 가치의 브랜드를 높여주고 이 컨벤션 센터가 활성화가 돼야만이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부문들이 함께 발달한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규모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좀 그렇지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썩 모든 여건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에 또 의원님께서도 컨벤션 센터를 뭐 직영하면 어떻게 했는지 하는 그때 5분 발언도 제가 해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컨벤션 센터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뭐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사실은 내놓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컨벤션 센터를 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데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서동환 의원님께서 12년 되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래 되고 있는 계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컨벤션 센터를 그렇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이 좋을지는 저도 사실은 장담을 못 하겠는데 사실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뭐 회의나 행사나 유치하는 게 아닌데 그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이게 국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 국제 네트워크까지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처럼 규모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공공위탁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정말 우리 컨벤션 센터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뭐 시설공단이 예를 들어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동환 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한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딱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동환 의원님 제안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제안 내용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그 중에서 그래도 좀 한 목적성에 맞는가를 따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회와도 소통을 해서 그러면 뭐가 좋은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서동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동환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좀 잘못한 거 그냥 확실히 그냥 잘못된 인정을 하시지 말을 비비 돌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시장님 답변자를 써주시겠으면은 이대로 답변을 하시지 이건 이것 따로 대로 답변 따로 대로 이걸 못 들어주십니까? 내가 보니까 시장님 이거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솔직히 안 보셨죠? 답변자로 저희한테 제출한 거. 아니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라니 그리고 내가 왜 안 읽어봅니까? 시장님이 지금 이 세 건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진짜 통 크게 이 부분 우리가 좀 비읍했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는 듯하면서도 막 이렇게 변명을 막 하셔요. 변명이 아니죠.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왜 변명이 아닌지. 왜 변명이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공단 설립 같은 경우는 18년 전에 저희가 했어요. 18년 전에. 그리고 시장님이 하신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2번에 오문 발언했습니다. 변명이 아님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의회하고 간담회 요청 한마디도 했습니까? 시장님? 이게 변명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5분 발언을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게 그대로 제가 해야 됩니까? 자, 시장님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고 지금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동환 지금 의원님이 싸우시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안 읽어봤 이것도 안 읽어봤다. 왜 변명하냐?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저를 비롯해 동료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적게는 몇 주부터 많게는 몇 달을 고민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고쳐요. 저도 이거 몇 번을 고쳐요. 사실은 이거 저번 회기 때 하려다가 시장님 서울 가신다 해서 지금 연기해서 한 거서 그 안에도 몇 번을 고쳤어요. 근데 시장님이 답변자를 오려면 이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읽으시고 좀 해주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하고 지금 시장님 답변 오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답변자를 왜 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시정 질문 앞으로 의회에서는 시정 질문 자료를 내지 말고서나 그냥 여기서 그냥 시정 질문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답변자? 시장님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셔봐요. 시장님 말씀한 것이 여기 오고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 답변자대로 하면은 왜 공무원들이 써준 대로만 하냐고 그러고 또 이 내용을 총괄을 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추가로 말씀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러면은요 거잖아요. 이 답변 자료가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저께라도 읽어보시고 수정을 해서 올려야죠. 저희도 이 시정 질문 자료요 몇 번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립니다. 그 정도 성의는 보이셔야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피시는 거지. 어떻게 집행부가 올라온 것이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건 답변 나도 자료 오고 모르니까. 제가 답변한 것도 그 어떤 부분들이 가장 속기로 오시면 보십시오.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그 시간 한번 다 말씀해 남겨서 주세요. 쓰니까요. 속기로 좀 보십시오. 저는 이 답변자를 보면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추가 질문은 좀 몇 가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님 답변을 보면서 제가 메모를 쭉 했는데 시장님 생각하고 그럼 집행부 생각하고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드릴게요. 자, 시장님
다른데도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인구 25만이 넘는 지자체가요. 우리 군산하고 경산밖에 지금 안 한대요. 그러면은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많은 지자체 장들은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죠. 제가 그것을 예. 고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시설관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문제점들이 시장님,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하기 단답형으로.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시설공단의 부작용에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검토라고 한다고 했어요. 의견도 보셔봐요. 있다고 아니, 해서 잠깐만요. 그걸 검토를 한다고 안 했죠. 아니 속기록 보시라니까요. 속기록을.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이 답변서하고 응기응변으로 한 답변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메모를 해왔다니까요. 봐봐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그런 순기능도 있고 이런 역기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단의 부작용에 의견이 있어서 앞에 순기능은 왜 얘기를 안 씁니까? 이런 순기능도 있는 것이고 앞에 이런 순기능도 있고 이런 말하자면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요.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 네,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 우리 시와 비슷한 지자체들, 전라북도에 있는 군 비롯해서 시들은 이게 시설공단을 그럼 지금 만들고 있고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 거기는 그러면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부작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기존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오히려 시설공단을 만드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것이 책임성이 더 낫다. 라는 것이고요. 그럼 책임성 있게 잘 하셔야죠. 왜 못 오셔갖고서 시설공단을 만들라는 얘기가 10년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을 만들자고 합니까? 의회에서? 시장님 잘하고 계신데 그럼 의회에서 지금 무모하게 지금 시설공단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잘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지금 집행부가 잘하는데 지금 시설공단을 지금 만들자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뭐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시가 지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 것인가를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시설공단이 하더라도 오히려 더 그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여기다 표기는 안 했지만요. 대표적으로 온 게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주차장 유료화 시키라는 거예요. 주차장 유료화 시키라는 거. 그런데 아직도 유료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시민들은 그냥 접근하기 편하게. 자, 주차장 공유장 옆에 있는데 주차장 차 안 놓고서 도로에다 두고 차 다 막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만 드릴게요. 그냥 시민들 와닿는 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 실공단 없이 직영으로 잘할 것 같으면 그 주차 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 자, 유리주차장 문제는 뭐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할 수 있는 데는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시장님이 이번에 초임이 아니에요. 재선 8년째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요. 근데 그 8년 동안에 그 주차장 문제도 하나 해결을 못 하시고서나 지금 거기서 그걸 시민들한테 또 그 시민들한테 그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님 다른 것이 무는 것이 뭐냐 했길래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자,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시장님이 그런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면은 자, 2007년, 9년은 17년은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도 의회에서 오은발을 2번이나 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시장님이 그걸 인지를 하셨으면은 집행부한테 야 2번이나 이 시의회에서 오은발을 하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아니면 의회에서 좀 이해를 못한 거 있으면은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방향 설정을 하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시행 질문을 하고 나니까 부작용이 좀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지금도 한다고 그러면은요 20년 동안 우리 군하시는 타당성 검토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왜? 2007년도에 최초 그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아니 이렇게 행정이 그 수동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군산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대표적으로 전주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시설공단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면은 전주시나 다른 지자체 먼저 한 대를 갖다 벤치마킹 통해서 우려되는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서 만들어야죠. 그게 어딥니까? 우리보다 적은 정읍이잖아요.
정부 실공단을 만들려 했는데 수지 계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실공단을 가야 되니까 조직 개편 통해서 조직을 실공단을 가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노력조차 했냐라는 거예요. 예? 그런 노력조차 없어. 우리가 뭘 못했습니까? 이건 말씀이 안 되죠. 시장님,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우리가 뭘 못했습니까? 아니라 이미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은 실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미흡한 지자체도 있지만은 성과를 내는 지자체도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그때 통영 갔을 때 DP랑 거기가 벌써 적자를 몇 년 나다가 지금 흑자를 내가지고서 그때 몇 억을 갖다가 시에다가 냈다는 거예요. 세시비로. 자,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짚라인 같은 경우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저는 전에도 내가 돈이 지평한테 말했지만은 저는 전라북도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데가 우리 군산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중심을 대전했지만은 우리나라 중심은 향후에는 저는 군산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 뭐 저 본원하고 좀 이견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건 시장님을 위해서 아니면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집행부한테 타당성 검토도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빨리 지금이라도 그 의회하고 뭐 특위를 만들든지 그 TF를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서초이나 논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훨씬 규모가 작아요. 근데 문화재단이 했는데 저희가 논산을 의회에서 갔다 왔는데 논산 같은 경우가 관광객이 뭐 100만이 왔다 갔다 그래요. 좀 그럼 말로만 100만이면 안 되죠. 카운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 유료 시설들 수입이 곧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꽁당보리 축제, 시한여행 축제, 뭐 100만이 왔네, 몇십만이 왔네, 카운터가 안 돼. 왜? 유료 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재단을 하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어쨌든 영입이 되면은 이분들 어쨌든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차라면은 연장을 하는 거, 연장이 안 되면 다른 분들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문화재단의 전문가들 뽑아서 문화관광뿐이 아니라 문화관광을 비롯해서 관광객 유인하는 사업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늦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항상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우리가 조직을 좀 만드는 건데 조직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전문가인 사무국장하고 그 대표이사를 뽑아서 모든 책임을 권한과 책임을 거기다 주고 그 사람들이 그 직원들도 채용하고 그 전문가를 뽑아서 국가사업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는 그 사업을 평가를 통해서 이 사무국장하고 대표이사를 연임시킬 건지 역량이 안 되니까 계약 해지하고 다른 사람을 뽑을 건지 우리 이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조직을 만든다? 그럼 조직 만들면 뭐예요? 그 대표이사 와가지고 전문가 눈에는 이게 아니면 다시 이걸 흐트려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업무보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화관광재단에 1년 동안 우리가 거기를 안정화를 기하고 그런 사업 방향하고 사람 뽑는 것은 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뽑는 조직 건 개편. 아니에요. 이게 조직 개편은 몇 개 팀, 몇 개 어떻게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저는 그것도 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넘어오는데 문화관광재단이 우리 군산에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관광이 산업입니까 문화입니까? 관광이 산업으로 간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K관광이라 해가지고 산업을 이미 전환을 시켜버렸다니까요. 사업의 시각으로 봐야지 관광을 그냥 축제라든지 먹고 노는 즐기는 문화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전문가를 빨리 뽑아서 우리 군산시가 많은 저는 온 말은 늦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에도 꿰매야 보여야 된다고. 군산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 볼거리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조절 수 역량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게 시급하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벤션센터인데요. 어쨌든 그 시장님께서는 공공 위탁 전환을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공공 위탁이라고 하면 시장님 지금 어디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위탁하고 있는 광주 관광공사도 거기다 위탁적 공공 위탁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공공 위탁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시정 질문을 하니까 좀 받아들여서 이걸 우리 시 문화관광재단이나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로 그냥 그 광주 광역시 거기다 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우리가 그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 관광 그 재단에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왜 이게 부족하지만은 군산문화관광재단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컨벤센터를 위탁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컨벤센터가 됐든 광도가 됐든 컨벤센터를 두 개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가져올 것을 전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 문제고, 둘째는 어쨌든 문화관광재단은 이제 재단이 만들어지면 대표이사라든지 사무국장이 생기잖아요. 뽑히면은 이 사람들이 국가공모 사업을 하는데 국가공모원에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적을 보거든, 실적. 특히 이런 컨벤센터를 운영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실적 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이미 다른 지자체보다도 늦게 시작을 했어. 그럼 실적도 없어. 근데 가서 어떻게 공모를 해서 큰 공모, 좋은 공모를 따올 수 있겠어요? 없는데. 그러면은 이 컨벤센터 연간 21억 정도, 2억 정도 되는 그 위탁금을 받고 이 시설을 운영한다는 실적이 우리 군산문화관광재단의 실적을 잡히면은 국가공모 사업에서 굉장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을 많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 위탁사에서 그 수사기관에서 지금 파견 보내는 거잖아요. 이미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12년, 뭐 7년, 6년 이미 이 사람들이 경력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조정할 수 있는 그 관광진흥재단의 대표이사를 뽑아서 그런까지 하게 되면은 군산이 그동안에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그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뭐 지스코 문제는 서동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래도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제가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이 있어. 근데 제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꼭 찍어서 뭐 하는 것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시설공단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의원님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들 또 집행을 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고충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만일에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드렸는데 뭐가 잘못되게 되면은 모든 그 책임은 또 집행부의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갈 것인가를 좀 해주셔야지 이것이 왜 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어쨌든 말씀 충분할게요. 제가 처음에 언성을 높여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좀 답답함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말미에 그 시장님 본 질문 말미에 뭐라냐면은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런 문제들 어떻게 참 답답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답답해하면 안 되죠. 시장님이 답답해하면요 집행부나 특히 시민들은요 그냥 속 터져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님이 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그 갈 방향의 정확한 제시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의회하고 TF를 구성해서 고민해보자 같이. 그렇게 해서 방향 제시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오늘 보는 시정 질문 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다 끌어안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사안별로 좀 추진해 나가서 좀 성과가 하루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꼭 참고해 주시고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